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을사년, 올해가 푸른 뱀의 해입니다. 을사년의 을 그리고 뱀을 의미하는 사를 조합해서 청사의 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을사년의 을이 청색을 상징하는데 청색은 우리말로 푸른색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조화와 평화를 의미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요.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일도 이루시고 2025년에는 모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대성입니다. 대박이야.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복우체통으로 소개해드린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가운데 우수작 뽑아서 상금을 드리고요. 또 전문가의 평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소설가 김희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네, 올해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푸른 용 아니었나요? 그랬죠. 예. 푸른 용인데 올해 을사년도 네. 푸른 뱀이고 용과 뱀은 어딘지 그렇죠. 많이 닮아있죠. 같은 식구 같기도 예. 하고. 사촌간쯤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푸른 용과 뱀이 네. 뭔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 해가 밝았습니다. 네. 아, 근데 뱀은 보기에 왜 좀 약간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뱀이야말로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뭔가 동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 생김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뭐 종교에서도 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얘기도 됐지만 사실은 모든 이 땅 위의 생명체들이 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인간의 눈으로 그것도 겉으로 모양이 뭔가 좀 징그럽다는 느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뭔가 여태까지 계속 인류에게 배척당하는 억울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뱀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뱀해를 맞이하여서 뱀이 좀 재평가되는 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뱀은 지혜의 상징이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지혜롭고 변화를 상징하고 그렇다고 하죠. 지혜로운 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뱀은 예전부터 사실 친숙한 그렇긴 했습니다. 뭐 시골집에 그 초가집 위에 뭐 구렁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인간과 친근한 어떤 존재였는데 점점 이 현대로 오면서 더 이미지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구렁이가 나오면 오히려 길조로 여기고 그걸 또 구렁이를 잡지 않고 주의하고 뭔가 존중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구렁이를 보기도 쉽지 않지만은 모든 뱀을 싸잡아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오랫동안 강화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뱀의 해를 맞아서 뱀에게 좀 더 다정해지는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뱀이 뭐 지혜와 변화를 상징을 하고 청색이 조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니까 의미를 좀 잘 살려서 올 한 해 좀 더 빛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화롭고 뭔가 지혜로운 변화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동포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무래도 뭐 동양 쪽에서는 띠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뱀이 조금 좀 이렇게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혜와 변화로 올 한 해 잘 엮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여태 뭔가 이렇게 그런
선입견과 편견에 네. 뭔가 기죽어 있던 뱀띠 분들 네. 올해 한 해 또 아주 활기차게 활동하는 그렇죠. 해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무슨 띠냐 했을 때 뱀띠는 조금 망설이거나 뱀띠 그러니까. 용띠나 호랑이띠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네. 자랑스럽게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데 뱀띠 분들은 조금 기가 죽어 있었는데 올해 기 활짝 펴시고 네. 지혜로운 변화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올해 특히 또 뱀띠들이 굉장히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특히 뱀띠 분들 응원합니다. 네. 자, 행복의 채통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분들이 상을 받게 되실까요? 먼저 월요일에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김옥자 씨,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싶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안용혁 학생, 나의 꿈 방송해 드렸습니다.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의 2025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으며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김미선 학생의 사랑둥이 나의 할머니 방송해 드렸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의 보람찬 한 해, 희망찬 새해.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최민성 학생, 나는 행복한 아이 방송해 드렸어요. 자, 이 가운데 우수작 3편 김희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예, 1월 둘째 주 우수작 3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김옥자 씨입니다.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싶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입니다. 2025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으며 마지막으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입니다. 보람찬 한 해, 희망찬 새해.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김옥자 씨,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싶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 2025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으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 보람찬 한 해, 희망찬 새해. 이렇게 3편이 이번 주 우수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김옥자 씨,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싶다. 성우 정수연 씨입니다. 며칠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나는 원래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 귀신으로 불릴 정도의 사람인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귀중한 선물을 받고 보니 기분이 둥둥 뜨는 느낌이었다. 책을 받고 집에 오자 바람으로 단숨에 몇 장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문득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나의 눈앞에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영화 필름 마냥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저는 7남매 중 5째이다. 가정 형편이 곤란한 데다가 형제들도 많다 보니 먹을 것, 입을 것이 항상 부족했고 새 옷은 내 차례가 없고 항상 언니들의 입던 옷들과 신발만 나의 몫으로 차려졌다.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아버지는 다리가 많이 안 좋아서 한쪽 다리는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 더 말할 것도 없이 경제난으로 많이 힘들었다. 어릴 적 누구나 꿈 하나씩은 갖고 사는 법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저의 꿈은 글 잘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글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멋져 보여서 따라다니고 싶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곤란하다 보니 그 타격 때문에 나의 모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 끝나기 바쁘게 집에 와서 부모님 도와 가내 일과 밖에 일 하는 게 나의 일상이 되어 많이 힘들어서
글쓰기 같은 건 꿈조차 꿀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60대 중반에 이르러 또다시 나의 마음속에 글쓰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스멀스멀 생겨나고 있는 걸 요즘 발견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글을 쓴다는 게 남들은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산산조각이 난 나의 꿈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 생각에 지금 와서 글에 손을 다시 대게 되었고, 이 시간부터 새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자꾸만 생긴다. 오늘도 지인이 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지인에게 다소나마 보답하고픈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 자신의 꿈을 펼쳐 보이고 싶어진다.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김옥자 씨.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싶다 였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의 편지가 참 많이 와요. 너무 저는 반가운 글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응원 열렬하게 드리고 저도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 글을 써서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쓰시면 될 텐데 문장도 참 좋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너무 잘 전달하시고, 또 여태까지 쓰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는데 다른 현실적인 조건들 때문에 어려서부터 꿈을 그냥 꿈으로만 갖고 계시다가 지금 다시 깨닫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폭발적으로 글을 써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평생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구나 어려서부터 하고 싶던 일인데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거를 꺼내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기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문장도 좋고 하니까 하나씩 꺼내서 그냥 계속 쓰시면 되거든요. 본인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행히 글쓰기라는 거는 정년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글쓰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평생 쌓아온 말들이 사실은 다 보물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쌓였던 말들을 그냥 꺼내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좀 용기를 갖고 쓰시면 좋겠는데, 글이라는 게 특히 뭐 이런 문학적인 글 이런 것들은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 상처 뭐 이런 것들이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뭐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분노도 있을 것이고 또 선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다 보면은 결국 그게 그 평생 쌓으면서 느꼈던 절망감이나 분노나 뭐 결핍감 이런 것들도 해소시키지만 또 글도 그만큼 절실한 글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진실하게 내가 꺼낼 용기만 있다면 저는 누구든지 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옥자 씨야말로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써서 쓰기만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또 너무 좋은 매체잖아요. 그렇죠. 도구가. 하나하나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부터 용기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글 중에서 이제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고 이 동기가 된 게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 한 권인데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글 쓰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라.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100번을 말씀드려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뭐
비법이라고 할 수보다 뭔가 방법론 네.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쓰시라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도 무슨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갑자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는지 그걸 써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막 저도 책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예, 이 나이에 글을 쓴다는 게 남들은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하셨는데 아무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60에 존경하죠. 네. 자녀분들은 오히려 응원을 하고 기뻐할 것이고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꾹꾹 눌러온 어떤 욕망, 열망, 욕망이란 게 나쁜 의미의 욕망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희망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한데 네. 그거를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야말로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네. 연세가 드시면 많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다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시고 네. 여태 꾹꾹 눌러온 그 작가가 되고 싶은 네. 내면의 어떤 갈망을 하나씩 글로 풀어내시면 네. 더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올 한 해는 이렇게 좀 열심히 쓰셔서 예. 자그마한 책자라도 만들어 보시면 좋죠. 1년 좋을 동안 것 쓰시면은 같아요. 아마 네. 책 한 권 분량 충분히 나올 것 그럼요. 같아요. 이렇게 뭔가 네. 할 얘기가 평생을 얼마나 눌러온 것들인 많으시겠습니까? 건데 충분히 네. 쓰실 수 있으니까 뭐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1시간 뭐 이렇게 글을 네. 쓰는 시간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쓰셔도 좋고 그게 불가능하면은 저녁 때 네. 아니면 하루에 가장 가능한 시간 10분이라도 내서 꼭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 편지 속에 쭉 보니까 어려서부터 뭐 집안이 힘들어서 그렇죠.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예.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의 소재가 되겠어요. 그럼요. 이 어릴 적 이야기만 써도 사실은 네. 이렇게 시기별로 시대별로 네. 쓰셔도 좋고 그다음에 주제별로 쓰셔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렇죠. 중에 예. 그렇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내가 현재 네. 가장 하고 싶은 말부터 쓰시는 게 사실은 가장 네. 절실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장 권하고 싶은 방법인데 뭐 네. 어떤 걸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김옥자 씨의 편지가 이제 행복우체 통해 계속해서 예, 들어올 것 앞으로 같다는 예, 이렇게 그런 기다리고 느낌이 있겠습니다. 드네요. 예. 예. 김옥자 씨 제가 이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상을 받으신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 2025 14년 청사의 해를 맞으며 성우 최인일 씨의 목소리입니다. (2025) 을사년은 청사의 해라 불리는 푸른 뱀띠 해이다. 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음흉하고 사악한 나쁜 이미지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뱀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영적이며 신적인 동물이다. 하여 12간지에도 들어간 유일한 파충류 동물이다. 2025 을사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주기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05년 을사년에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외교권을 잃었다. 일본에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다. 5년 뒤 경술국치가 이어지지만 이때 이미 나라를 사실상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고종 황제는 허울뿐이었고 무력했다. 대신들은 부패하고 무능했다. 나라는 어수선했고 백성들은 허탈한 슬픔에 빠져 있었다. 말 그대로 온 나라가 을신연스러웠다. 을신연스럽다는 말은 그때 을사년의 분위기와 비교하여 을사년스럽다고 했고 그 말이 변화하여
을신연스럽다로 되었다고 한다. 곰곰이 잘 살펴보면 우리 말 중에 스럽다가 붙는 말이 참 많다. 을신연스럽다, 망신스럽다, 수치스럽다, 치욕스럽다, 가증스럽다 등 불편한 말도 많고, 경사스럽다,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등 좋은 표현도 많다. 120년 전에 을사년이 우리 민족에게 치욕스럽고 가증스러운 한 해였지만 2025 을사년은 경사스럽고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혹시 을사년 뱀띠 해가 불길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늘이 무너질 걱정을 하는 격이라고 생각된다. 세상 모든 일은 좋게 생각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2025 을사년은 청사의 해이다. 어쩐지 청사의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경사가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영광을 안겨줄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미신에 매달려 사주팔자만 따지지 말고 열심히 양심껏 사노라면 쨍하고 해뜰 날도 돌아온단다. 2025 을사년 청사의 해가 미꾸라지도 용이 되는 희망의 해, 성공의 해가 되지 않을까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네,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 2025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으며 들어봤습니다. 작년에는 또 연초에 청룡 그렇죠. 얘기를 예, 쭉 기억하고 오셨는데요. 박영진 씨는 네. 새해를 맞을 때마다 그러니까요. 이런 희망을 담은 글들을 써서 보내주시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청사의 해 글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유일한 파충류 12지간 중에 몰랐습니다. 생각을 그 못하고 생각을 있었죠. 안 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파충류라는 이런 정보도 좋은 정보도 주셨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뱀은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가 나쁘게 고정돼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 고정된 또 편견에 가득 찬 그 뱀의 이미지를 깨는 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 글 속에도 나오다시피 뱀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영적이며 신적인 동물이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아시아 쪽에는 뱀과 굉장히 친숙한 어떤 설화들도 있고 그런 존재더라고요. 특히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따뜻한 지방엔 뱀도 아주 굉장히 큰 뱀들도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능구렁이보다 더 큰 뱀들이 많고 뭐 인도에서는 또 그 코브라 이렇게 피리 불면은 춤도 추는 코브라도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인도 갔다가 진짜 거기 바구니에서 나와서 이렇게 피리 불고 있던데 이런 편견이란 것은 가능하면 깨야 우리가 버리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뭔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온 편견들이 올해는 뱀의 해를 맞아서 다 좀 깨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을사년에 대한 뭐 뱀 유일한 파충류 12간지 그다음에 을사늑약. 을사늑약에 대해서도 120주기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을사늑약만 생각했지 120년 됐는지 또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일본의 주권을 잃었던 해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번에는 그런 의미에서 을신연스럽다.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도 또 이 파생된 어떤 을사년에 파생된 말로서 어원을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셨는데 스럽다라는 말을 우린 참 많이 쓰죠. 그렇죠. 을씨년스럽다, 망신스럽다, 수치스럽다, 치욕스럽다, 가증스럽다. 이게 일종의 직유법인데 네. 비유법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스럽다를 많이 쓰고 또 우리는 이렇게 적확하게 은유보다 이런 직유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 쓴 같다는 말도 뭔가 스럽다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네. 그럼 왜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뭔가 사회적 역사적 배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것들이 불리했던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겪으면서 네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뭐 이런 전쟁과 그런 어떤 사회적 불안 속에서 뭔가 내 의견이나 나의 말을 단호하게 하면은 네. 낙인 찍히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던 시절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스럽다, 같다 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을씨년스럽다도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날씨를 네. 보통 우중충할 때. 우중충하고 춥고 네. 뭐 스산할 때 네. 쓰는 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또 이렇게 막 그거를 적확하게 생각하면서 쓰지는 않았던 말이잖아요. 을씨년스럽다가. 네. 근데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어떤 바람을 또 마지막으로 끝에 붙여주셔서 뭔가 새해마다 글로 네. 자신의 마음을 다지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네. 박영민 씨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정말 뭔가 고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처럼 네. 이렇게 새로운 해마다 이렇게 계속 글을 써서 보내주시니까 저희 역시 새해를 맞이하여 네. 뭔가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미꾸라지도 용이 되는 희망의 해, 성공의 해가 되지 않을까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하셨는데 네. 부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모든, 한 해가 동포 됐으면 여러분들과 좋겠네요. 함께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런 희망의 해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아주 간절한 그럼요. 바람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마 그러실 같습니다. 거예요. 예. 네. 홍대광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목요일의 행복우체통 소설가 김이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상을 받으신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씨, 보람찬 한 해, 희망찬 새해, 성우 김용효 씨의 목소리입니다. 보람찬 한 해도 저물어가는 지구촌의 겨울 기온은 참말로 변덕스럽다. 아열대에 속하는 한국의 10일 말, 거위털 같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다. 그러다 중국 길림성 영길시 조양 전지는 영도 좌우로 오르내리며 눈살을 살짝 뿌려 가정주부들은 김치움의 덮개를 닫았다 여는 시끄러움을 반복하고 있다.
벽에 걸어놓은 마지막 12월의 달력장을 쳐다보는 순간 지나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고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먹기 싫어도 한 살 더 먹는 나이를 생각하니 서글픈 기분이 즐거운 낯색을 흐리운다. 세월의 공평함이라 할까. 새해를 맞으며 누구나 똑같이 한 살 더 먹는다. 하지만 그 느낌은 저마다 다르다.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보다 다가오는 세월에 대한 희망이 앞선다면 그것은 바로 젊음의 표징이다. 이와 반대로 내일에 대한 설레임이 없이 어제를 그리워하며 추억을 먹고 산다면 곧바로 나이 들었음을 상징한다. 희망찬 새해 뱀해인 2025년은 내가 퇴직한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한국에 간 지 8년 만에 당지 처녀와 결혼하여 늦둥이로 아들을 보고 명년이면 초급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 해이다. 그러므로 중국 류녕성 심양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과 본가가 한국인 며느리 그리고 연변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손자의 새해 입학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의 앞길은 한치도 판단하기가 힘들다. 아들이 있던 집과 몇 년 전 한국에 간 후 신혼부부가 번 거액의 금액으로 새로 심양에 사놓은 고층 건물, 50좌우 되는 아들, 며느리의 귀국 후 창업과 취직 문제의 어려움, 당전 부부의 한국에서 소원 성취를 이룬 취직 등 원인으로 명년도에 귀국보다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기대를 두고 손자의 입학이 한국에서 가능하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지만 꿈이란 분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선인들은 가르쳤다. 지난 한 해는 이미 흘러갔으니 과거로 덮어두고 새해에 소박한 타산을 가져보자. 우선 뭐니 해도 관건은 건강이다. 새해에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타향에서 심신이 유쾌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이다.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 한다. 가는 세월 잡지 말고 오는 세월 막지도 말자. 세월은 유수 같고 광음은 쏜살 같아. 필시 세월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 흐를 것이다. 분투의 다리로 새해 365개의 층계를 오르면서 365송이의 꽃을 피우고 365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굳은 신념을 갖고 희망찬 새해 눈부신 해돋이를 맞이하자.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씨 보내오신 보람찬 한 해 희망찬 새해였습니다. 아유, 연길 쪽도 11월 그때는 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나 봐요. 그러게요. 예. 영도라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보다 훨씬 추울 것 같았는데 네. 여기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위털 같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이 한국에 네. 예. 그럴 때 근데 길림은 이렇게 네, 영도 영도로 내려가서 예. 김치움에 덮개를 닫았다 여는 소리가 이 아주 청각적으로 굉장히 네. 감각적인 문장을 써주셨는데 거위털 한방눈. 네. 거위털과 오리털이 또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거위털은 더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더 네. 슬로우 비디오 같이 내리는 눈이 아주 시각적으로 연상되는데 그다음에 김치움을
닫았다 네. 여는 시끄러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연기를 저도 가봤지만 네. 김치음이 이제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요즘에는 거의 다 김치냉장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김치냉장고를 여는 소리와 네. 예, 이제는 그게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일종의 비유로 네. 쓰신 것 같은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김치음 덮개를 네. 여닫는 소리가 다 같이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죠. 그러다가 저는 이 부분도 참 가장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1시간 안팎으로 걷기, 근육 단련, 테니스 등의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따끈한 이 팥죽에 새로 꺼낸 김치들과 함께 네. 뭔가 이 식사를 하시는 광경을 쓰셨는데 이거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 올해 이제 올해의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퇴직하신 지 최문 씨가 퇴직하신 지 25년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드님과 며느님이 한국에 계신가 봐요. 네. 근데 손주가 나서 올해 새해 입학을 예. 한다고 해요. 예. 학교에 아유, 늦둥이로 얼마나. 보신 손주 같은데 네. 올해 입학을 해서 너무 설레서 막 온 가족이 같이 예, 뭔가 의논하고 상의하고 네. 이런 것들 광경이 눈에 훤한데요. 그다음에 또 뭐 아드님 네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심양에 막 고층 네. 건물을 사놓으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또 한국 영주권도 취득하실 예정이고 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유난히 뭔가 희망에 찬 새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희망에 차게 건강을 더 보살피면서 한 해를 맞이하시는 어떤 설렘과 여태까지 시간들이 보람찼지만 어쨌든 네. 더 큰 뭔가 희망들을 품게 하는 새해인 것 같은데 그런 설렘이 잘 드러나는 글이었습니다. 아주 그림처럼 쭉 그 광경들이 네. 펼쳐 보여지는 글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본문에는 있고 이제 소개해드린 글에는 빠졌습니다만. 예. 아니,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신다고요? 테니스를 하신다는 그러니까요. 게.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테니스도 하시고 지금 이제 80이 80대신데 예, 80대라고 하셨는데 걷기 뭐 근육 운동 이런 거는 다른 분들도 하시지만 테니스는 사실 쉽지 네. 않잖아요. 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예. 그 테니스까지 하시니까 평생 아마 운동을 해오신 그렇죠.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노년이 좀 더 건강하게 네. 보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올해도 건강하시고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아드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처녀와 결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셨습니다. 그 사연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두 분이 어떻게 어떻게 만났나?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예. 다음 글에서 써주시면은 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체리 필터입니다. 오리 날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김희정의 글쓰기 교실인데요. 오늘 어떤 공부할까요? 예, 오늘은요 12월에 있었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네. 예, 수상 소감을 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참 네. 감동적인 수상 소감이었거든요. 아주 차분하게 네.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하나도 떨림도 없이 아주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네. 어쩜 이야기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있던 예,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더구나 또 이렇게 너무 영어로 말을 하긴 했지만 네. 우리는 또 그 밖에 강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네. 원어로 들을 수 네. 있는 자리였는데 이 시간에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네. 꼭
그 강연을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은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죠. 네. 글쓰기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상소감, 짧은 수상소감이어서 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좀 집중해서 제가 뭐 잘 읽지 못하지만은 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8살이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오후에 주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너무 세차게 쏟아져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건물 처마 밑에 모여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처마 밑에 또 다른 작은 무리가 보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 각자가 이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맺힌 물방울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하며 경이로움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쭉 건물 밑에 서 있지만 다 각자 네, 그 비는 그렇죠. 각각 개인마다 네. 비슷하지만 또 다른 네. 어떤 비의 어떤 콧물에 뭐 얼굴에 와서 네. 맺히는 빗방울의 것들이 다 각자이지만 또 우리는 한 처마 밑에 모여 있는 네. 사람들이라는 어떤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쓴 시간을 뒤돌아보면 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언어의 실타래를 따라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의 내면과 마주했습니다. 글쓰기는 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질문을 실타래에 맡기고 다른 자아에게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문학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 이 행성에 사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합니다. 언어를 다루는 문학 작품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행위는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입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 수상소감인데요. 사실 짧은 네. 글이지만 이 속에는 정말 문학이 무엇이며 그 네. 문학이라는 게 어떠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네. 글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들어도 참 좋네요. 다시 한번 네. 곱씹어 가면서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이 되새겨야 될 글이 아닌가 생각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 한마당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퀴즈가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종각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이곳에서 제야의 종을 타종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 모두 아시겠죠? 1번 보신각입니다. 네, 보신각입니다. 자, 어떤 분이 뽑히셨나요? 예, 이번 주 퀴즈 당첨자는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박중걸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박준걸 씨가 퀴즈 한마당의 당첨자로 뽑히셨습니다. 이번 주에 상금 받게 되실 분 행보구체통으로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김옥자 씨,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박준걸 씨 이렇게 네 분입니다. 분기별이 아니라 매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울림의 종소리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소설가 김희정 선생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찾아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